안녕하세요. 영재론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초급편 제9장 조동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동사란 무엇이냐? 조동사는 뭐죠? 여기서 조자는 도울 조자를 써서 말 그대로 동사를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동사 각각 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요, can이거든요. can은 어떻게 쓰이느냐? 첫 번째 보시면 부정형과 과거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형은요, cannot으로 쓸 수도 있고요. cannot 띄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cannot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걸 더 많이 쓰죠. 추격형은요, can't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과거형은 could를 갖습니다. 요거 따로 기억하시고요. 그럼 can의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네 가지죠. 네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첫 번째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can의 기능이시죠. 뭐뭐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 be able to와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e can't learn anything. 그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라는 문장을 뭐 be able to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He is able to learn anything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맞게 바꿨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e can learn anything. 그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의미 허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cannot으로 해서 부정으로 쓰게 되면 금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금지를 나타내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뭐뭐 해도 된다. 이 반대는 뭐예요? 해서는 안 된다겠죠? 그래서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can I speak to you for a moment? 너에게 잠시 동안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해서 허가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여기서는 특히 부정문에서 쓰이는 겁니다. 부정을 나타내서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it cannot be true.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측을 나타내는 can은 부정에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네 번째 기능 강한 의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의문문에서요. 아까 부정문에서 했던 추측이었죠. 의문문에서는 과연 뭐뭐일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can it be possible?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해서 강한 의혹을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읽어보시고 가장 문맥상 어울리는 기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유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동사 ma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y는요. 지금 부정형으로는 may not을 갖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은 might를 가져요. 조동사는 보통 부정형이 그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여주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형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may, not 이런 식으로 해서 조동사 뒤에 not이 붙는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조동사 may의 과거형은 might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 will의 그 기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조동사 may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죄송해요. 두 가지를 보시면 허가를 나타내는 may입니다. 허가를 나타내는 may, 뭐뭐 해도 좋다라고 해서 아까 can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can에서도 뭐뭐 해도 좋다라고 해서 허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나타내서 may not, 부정을 하게 되면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you may go there at once. 너는 즉시 그곳으로 가도 좋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걸 반대로 한다. 부정을 한다. 그러면 alcohol may not be sold. 술은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can과도 같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추측을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앞에서 can에서 봤을 때 추측은 뭐였죠? 부정문에서 쓰여서 뭐뭐 일 리가 없다라고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다르세요. 여기서 may가 쓰인 추측은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e may be late for the meeting. 그는 회의에 늦을지도 모른다라고 쓰이는 거죠. 자, 만약에 근데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고 싶다. 그럴 때는 might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조동사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완곡한 표현, 좀 더 불확실할 때 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또 연결해서 생각해 두시면 조금 편하세요. 그래서 교훈에 보시면은 허가를 청하는 may I 같은 경우에 정중하게 표현하려면 might I 쓴다고 했죠? 마찬가지 의미세요. 조동사에서는 과거형을 쓰면 좀 더 완곡한 표현, 좀 더 정중한 표현, 아니면 불확실한 어떤 표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5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거 조동사 will입니다. 자, will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다뤘던 거죠. 자, 그럼 조동사 will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will을 알아봤던 건 뭐였죠? 미래 시제에서 많이 알아봤던 거죠. 그럼 봤을 때 진짜 부정형은 will not.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 게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will not. 축약형은요, won't가 있고요. 과거형은 would입니다. 자, 그럼 will의 기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미래를 나타낸다. 자, 이게 우리가 미래 시제를 할 때 봤던 will이죠. 그래서 뭐뭐 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주어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they will arrive in Chicago tomorrow.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내일 시카고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다 볼드체로 바꿨거든요. 자, 보시면은 they will arrive in Chicago tomorrow. 그들은 내일 시카고에 도착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주어의 의지가 없고요. 그냥 단순한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will. 앞으로 뭐뭐 하겠다라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미래 시제 할 때 will, be going to를 구분할 때 했던 부분이죠. will은 약간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의 의지를 담아서 I will help you if you ask. 만약에 네가 부탁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래서 will은 단순히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추측을 나타낸다.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나타낸다는 거죠. She will be free this evening. 그녀는 오늘 저녁에는 좀 한가할 거야 라고 해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will보다 would를 쓰면은 좀 더 불확실한 추측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will의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청의 will you입니다. 자, will you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저희가 부가의문 할 때 앞에다가 명령문을 쓰게 되면 뒤에다 will you 붙여줬죠. 그래서 명령을 하고 나서 뭐뭐 해주겠니? 라고 해서 will you를 쓴다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세요. 그래서 요청에 will you 하면 뭐뭐 해주겠어요? 해서 상대방의 의뢰 혹은 권유를 한다. 그래서 will you pass me the sugar? 설탕 좀 건네주실래요?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청하는 표현의 공손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거 앞에서 can에서도 한번 봤었죠. 그래서 can you 쓸 수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공손한 거 could you입니다. 근데 can보다는 will이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could you보다 will you가 더 공손하고요. will you보다는 would you가 더 공손하다. 그래서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의 순서로 공손함을 나타낸다. 이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will you, would you를 쓰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되고 want you 해서 이제 will not 축약형이죠. want you를 쓰게 되면 좀 더 친근한 어조이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will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will은 아니고요. would입니다. 자, would는 will과는 다르게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는 거죠. 뭐뭐 하곤 했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할 것. would는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습관을 뭘 쓰느냐? 밑에 있으시죠? used to 동사원형입니다. used to 동사원형. 이거는 약간 과거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습관. 그래서 보시면은 he would ask me about my father. 그는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묻곤 했다. 이거는 막 들쑥날쑥 물어본 거예요. 뭐 3일 전에 물어봤다가 이틀 전에 물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쑥날쑥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used to를 쓰게 되면은 he used to drink so much while young. 그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시곤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마셨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구별하시고요. will의 과거의 would는 습관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동사 must와 shoul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ust세요. must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첫 번째, 필요와 의무를 나타냅니다. 필요와 의무를 나타내서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조금 강한 어조로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거는요, have to를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3인칭 단수가 되면 has to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형은 had to를 쓰게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must, have to 같다라는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따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we must eat to live.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만 한다라는 약간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의미,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자, 뭐뭐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저희가 알아봤던 추측의 뭐 will 같은 경우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약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약간 약한 추측이었죠. 그런데 must 같은 경우는 확신에 차서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는 거죠. 뭐뭐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he must be a dentist. she must be a dentist. 그녀는 치과 의사임에 틀림없다. 라고 확신에 차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부정형은 뭐냐? must not이 아니고요. can not을 씁니다. 저희가 앞에서 can의 추측도 배웠었죠. can의 추측은 어떻다? can not 같은 경우는 can의 추측은 부정형에서 쓰여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쓰인다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 같은 건데 지금 여기다가 제가 끌어놓은 거예요. 왜?
같은 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뭐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뭐뭐 일리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추측의 부정인 거죠.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he cannot be at home. 그는 집에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임에 틀림없다 must not의 반대는 cannot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짝지어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must의 의미입니다. 강한 금지를 나타낸다. 자,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거 필요와 의무를 나타내는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강한 금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must not. 그래서 children must not say such a thing.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must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봤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지금 저희가 must, 필요 의무를 나타내는 must의 반대 must not이 이렇게 강한 금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잠시만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아까 mus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have to라 그랬죠? 근데 have to의 부정인 don't have to는 아까 must not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must not과 don't have to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must와 have to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ust not과 don't have to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조동사 should입니다. 자, should는요. 자, must와 마찬가지로 의무와 당연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의무와 당연을 나타내는 should.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have to, must에 비해서는 약간 뜻이 약합니다. 이것도 따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you should be more punctual. 너는 좀 더 시간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되세요. 그래서 should는 have to, must에 비해서는 좀 뜻이 약하지만 의무와 당연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대어, 그러니까 부정어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금지를 나타내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You shouldn't make a mistake again. 너는 다시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지금 연결이 되시죠? 의무와 당연을 나타내는 걸 부정하게 되면 금지를 나타내겠죠. 자, 그러면 참고로 알아둘 부분입니다. 자, shall, we 같은 표현. 자, 원래 shall은 과거형이 should거든요. 그런데 지금 shal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should를 더 강조를 해서 본 겁니다. 그러면 shall we는 어떤 뜻을 가지느냐 봤을 때 우리 뭐뭐 할까요? 라고 해서 제안이나 권유를 나타낸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써있죠? let's 저희가 부가의문을 했을 때 뒤에다가 shall이 붙이는 거였죠? 왜? 지금 제안이나 권유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자라고 해서 어때? 그렇게 할래? 라고 이제 제안이나 권유를 묻는 그 tag question으로 붙었던 거죠. 그래서 shall이 뭐뭐 할까요? 우리 뭐뭐 할까요? 라는 제안이나 권유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예문 shall we dance? 춤을 추실까요?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다섯 번째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은 조동사 do, be, have입니다. 자, do, be, have. 자, 각각 저희가 일반 동사의 뜻을 알고 있죠? 자, do는 어떻습니까? do는 본동사로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죠? be는 비동사로서 뭐뭐 이다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요. have는요, 본동사로서 뭐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로 하는 건 뭐냐? 자, 지금 저희가 따로 조동사라는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봤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조동사 do, be, have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봤던 can, may, must, should 이러한 조동사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요, 다 조동사니까 조동사라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단독으로 쓸 수 없고 본동사와 함께 써야 된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이 do, be, have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로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o는 아까 말씀드린 하다, be는 뭐뭐 이다, have는 가지고 있다, 뭐 먹다 이런 식으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의 인칭, 시제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자,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주어의 인칭, 시제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변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조동사 d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는 굉장히 많이 쓰였죠, 조동사. 저희가 언제 봤냐면 의문사 할 때도 봤고요, 부정문 할 때도 봤고요, 부가의문문 할 때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의문문. 의문문에 저희가 일반 동사는 혼자서 의문문을 만들지 못하고 앞에 두 동사를 빼주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원래 있던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do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그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do you hear me? 너 내 말 듣고 있니?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쓸 때 쓰인 do가 조동사라는 거죠.
거죠. 자, 부정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문 할 때 일반 동사는 앞에 do를 써주고 거기에다 not을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마찬가지 원리세요. 여기서 do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he doesn't like apples 이런 식으로 부정문 나타낼 때 썼던 does가 조동사이다. 자, 부가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의문문 뒤에 할 때 일반 동사가 쓰이면은 두 동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쓰인 do가 조동사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강조의 do입니다. 자, 긍정문에서 본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동사 do를 쓴다. 뭐냐면요. I do hope you can come to the party. 나는 네가 파티에 오길 정말 바란다. 강조를 하는 거죠. 본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쓴 게 조동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동사 be입니다. 자, be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수동태에 대해서 쓸 때 쓰이는 게 비동사가 조동사입니다. 제가 말이 좀 엉켰죠? 보시면은 This bike is fixed by Michael. 자, 이 바이크는 이 자전거는 마이클에 의해서 고쳐졌다라는 표현이세요. 자, 수동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알아볼 거거든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조동사 have입니다. 자, 완료 시제는 저희가 앞에서 했었죠. 현재 완료 시제에서 한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she has never seen entertainer before. 그녀는 전에 그 엔터테이너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연예인을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have 플러스 pp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has가 쓰인 거고요. 거기서 쓰인 have가 조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동사 do, 조동사 be, 조동사 have 모두 다 문장을 하면서 다 봤던 거고요.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do, be, have는 조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특수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 조동사 특별한 건 아니고요. 문장 그 한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걸 지금 특수 조동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뭐뭐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충고나 권유를 나타내요. 그래서 축약형으로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postrophe d 하시고요. better를 씁니다. 그리고 부정형은 had better 뒤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죠. had better 전체를 조동사를 보시고요. 그 뒤에 not을 붙이는 거니까 형태는 같은 거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go there by taxi. 너는 택시를 타고 거기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충고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would rather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차라리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had better가 약간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had better를 충고나 권유이죠. 그런데 would rather는 약간 어감이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뭐 하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than이랑 많이 쓰이세요. than이랑 같이 뭐뭐 하는 것보다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than과도 많이 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약형으로 많이 쓰이고요. apostrophe d 하시고 그 다음에 rather를 씁니다. 그리고 부정형도 would rather를 조동사 통째로 보고 뒤에 not을 붙여서 would rather not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you would rather give up the marathon. 너 마라톤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특수조동사는 뭐냐? ought입니다. 자, ought는요 의무를 나타내서요. 그래서 must와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의무를 나타내는 거 굉장히 많이 썼었죠. 처음에 한 거 뭡니까? must 쓰이고요. must와 같은 have to 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뜻이 약한 should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는 ought가 있습니다. ought는 부정형이 조금 다르네요. ought not이 아니고요. ought not to입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겠네요. 그죠? not을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ought not to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you ought to respect the old. 너는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라고 쓸 때 ought는 뭐 의무를 나타낸다. 자, 그럼 네 번째 would like to 동사원형 뭐뭐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쓰이거든요. 요거는 수거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또 따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help you at the meeting. 나는 회의에서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뭐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want to랑 또 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뭐뭐 하고 싶다라고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 would like to help you at the meeting. I want to help you at the meeting. 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수거로서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cannot but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래서 we couldn't help laughing.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뭘로 바꿔 쓸 수 있는지도 기억하세요. cannot but 동사 원형
요거 두 개 같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특수 조동사까지 여러 가지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